백악관이 오는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제도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정규직과 일부 파트타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전액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후보자 서류 심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강 후보의 단일 출마 확정 공고를 냈습니다. 전국의 아시안 고교생 8명 중 1명은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1명은 학교 내에서 왕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명령이 종료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강제퇴거 조치 명령을 받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백악관이 올 5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 비상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비상사태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검사는 무료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오는 5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제도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5월 11일 비상사태가 종료돼도 올 여름까지는 백신과 치료 문제를 민간 시장에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천만 명의 성인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무료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및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전염병 대응이 방역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현 방침 역시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약품 및 원격 진료 등의 비용은 환자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유급가족 병가 혜택을 확대한 데 이어 공무원들이 12주 동안 전액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파트타임 공무원에게도 적용돼 약 1만 명 이상의 주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주 유급 육아 휴가를 쓸 수 있는 주 공무원은 만여 명입니다. 정규직 주 공무원은 물론이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도 임금을 전액 지원받으면서 휴가를 쓸 자격이 있습니다. 육아 휴가를 쓰기 전 최소 근무 기한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근무 첫날부터 육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를 움직이는 헌신적인 공무원들이 급여와 육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볼포르테 주 직원관계사무국 국장은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월급 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뉴욕주는 2016년 유급가족휴가법을 제정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유급가족휴가법 사용 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직계가족에 한해 제한됐던 유급가족 병가 혜택을 중병에 걸린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까지 확대해 이 또한 유급휴가 사유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민간 부문 근로자는 산업, 직업, 시간제, 초과 근무 면제와 계절 노동자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의 병가와 안전휴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에게 유급병가와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5명 미만이며 순이익이 $100만 이하인 기업은 직원에게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보장 대상 직원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씩 휴가가 적립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진 지 이틀 만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경찰은 오후 5시 10분쯤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텍사스 엘파소 시엘로비스타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 중 2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파시아스 엘파소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2명을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발생했을 당시 쇼핑몰 내부에서는 창고 등으로 대피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2019년 8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 엘파소 월마트 총격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CNN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올해만 벌써 70차례 이상의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역시 용의자를 제외하고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사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총격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미시건주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 후보자 서류 심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강 후보의 단일 출마 확정 공고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월 5일 일요일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찰스윤 현 뉴욕 한인회장의 뒤를 이을 제38대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과 김광석 전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 이렇게 두 예비 후보자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심사는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됐으며 오늘 오전 선관위가 서류 심사 결과 및 예비 후보자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내일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 서류 심사 결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진강 그리고 김광석 두 예비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 제20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에 의거해 김광석 예비 후보의 후보자가 증빙서류 미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선관위원 전원일치로 진강 후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 후보 측은 지난 2017에서 2018년 당시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회장이었던 김 후보가 이사 단체였던 KCS를 대표해 제35대 뉴욕 한인의 이사로 활동했다고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충분한 증빙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시 김광석 후보의 활동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며 허위 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예비 후보 측은 김민선 당시 회장이 사무국 직원에 보낸 이메일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김민선 전 회장이 사무국 직원에게 KCS가 포함된 확정 이사 명단을 언급하며 이사 수락 초청장을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또 한국일보 2017년 5월 18일자 기사에도 35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 집행부 구성 완료라는 제목의 기사에 35대 이사회가 KCS 등 15개 비영리 단체와 개인 2명으로 구성됐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 역시 첨부하며 이사회 활동 기록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회는 2017년 5월 18일자 보도는 아직 이사회 영입이 확정되기 전의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며 KCS가 35대 뉴욕 한인회 이사로 활동한 기록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 측은 선관위의 서류 심사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뉴욕 한인회가 김 후보의 활동 기록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후보자 서류 심사 및 자격 논란으로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의 아시안 고교생 8명 중 1명은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1명은 학교 내에서 왕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시안 고교생의 13%는 지난 1년 동안 문자메시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고교생 8명 중 1명꼴로 왕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 고교생의 사이버 왕따 피해 비율은 히스패닉계와 같은 13%를 기록했으며 흑인 10%, 백인은 19%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왕따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안 고교생 응답자의 11%가 지난 1년 동안 학교 내에서 왕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사이버상에서보다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고교생 6%는 지난 1년 동안 타인으로부터 성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답해 아시안 고교생 15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시안 고교생의 11%는 최근 30일 동안 음주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5%는 최근 30일 내 마리화나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6%는 전자담배를 흡연했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마약 사용에 대해서는 아시안 고교생 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오피오이드 등 마약성 진통제 오용과 관련해 아시안 고교생 11%가 오용 경험이 있다고 밝혀 백인 11%, 흑인 14%, 히스패닉 14% 등 타인종 학생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CDC는 2011년부터 2년마다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21년 미국 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받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일자리 잃어서 또는 몸이 아파 수술을 받아 일을 못해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강제 퇴거 조치 통보를 받은 가정이 무려 10만 2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기록했던 4만 2천 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로 수십만 주민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한 해 브롱스에서 3만 5,225가구, 브루클린에서 27,625가구가 퇴거 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브롱스와 브루클린 지역의 강제 퇴거 조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들어 한 달 반 동안 총 600가구가 이미 퇴거 조치를 당했으며 뉴욕시 쉘터에서 현재 총 7만 명이 머물고 있어 포화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시민들이 경제난을 겪기 시작하자 뉴욕주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마저 작년 1월에 종료되면서 강제 퇴거 조치가 급속히 늘어난 것입니다. 길거리로 몰린 시민들은 노숙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기란 더 어렵다며 감당이 안 되는 생활을 정리하고 집값이 싼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주택 고공행진으로 인해 막다른 상황에 내몰리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며 주택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수십만 가구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1년 넘도록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식량 공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야생 조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더 넓게 전 세계에 AI를 퍼뜨리고 있으며 기록적인 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초 미국에 상륙한 AI는 현재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5개 대륙으로 확산해 수천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2022년 전미 폐사 닭 규모는 5,800만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프랑스, 일본은 역대급 가금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AI는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미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방미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현재 계획은 4월 하순 정도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하면 지난해 12월 방미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2번째 국빈 방문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 됩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 부문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습니다. 접수 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 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문도 올 스톱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3순위, 5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전순위는 지난달에 비해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 원숭이 두창의 세계적인 확산을 여전히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항목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지난 몇 달 동안 보고된 환자 발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몇 개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를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지난해 7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엠폭스 발생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엠폭스에 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경계령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